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연기 공인노무사 노동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OT를 좀 진행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공인노무사 카페 등을 통해서 각종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의 개요라던가 1차 공부 방법이라던가 또 2차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런 너무 많은 정보 홍수소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제가 다시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에 대해서만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입문 특강이나 아니면 설명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듣기 전에 만일에 설명의 자료라던가 입문 특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요. 일단 최우선순위가 가장 최근에 찍은 노동법 입문 특강이 있습니다. 기초 입문 특강 3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법대생을 전제로 해서 법학 일반론 흐름을 법이란 무엇인지 법 체계 그리고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 그리고 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그리고 형법과 노동법의 관계를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요.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적 부분이니까 필히 수업을 듣고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개요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노무사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설명의 자료에 많이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이장훈 노무사라고요. 저 연락처부터 먼저 공개 드리면은 저는 010-4123에 번호는 좋아요. 5637입니다. 번호는 좋은데 이용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 수험생들이 이제 대규모 수험생들은 아닙니다. 대규모 수험생들은 아니고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르사항에 대해서 문자라던가 카톡을 보내드리면 제가 간단한 답은 바로 즉답을 해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게임을 할 때요. 정말 승부에 강합니다. 모든 게임을 할 때 싸마듯이 합니다. 제가 이제 한창 체력 좋을 때 농구를 하든 야구라든 축구라든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망친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스타크래프트인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제가 이제 소위 신린덕의 숨은 고수 중에 고수였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요 진짜 인상 쓰고 합니다. 진짜 인상 쓰고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로지 모니터만 봅니다. 그 정도 몰입을 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도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강의하면서 인상 쓰고 강의합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웃지 않는다. 그리고 좀 재미가 없다. 이런 평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과거에 공부할 때 강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딴소리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소중한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딴소리 안 하고 죽으라고 수업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또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근데 강사분마저 지루하게 하니까 수험생들 얼마나 지루해질까 이런 또 생각의 반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 스타일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제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만큼은 진짜 조금 비속어 써서 야매가 아니라 전공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법학 마인드를 상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노 베이스 상태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해서 이제 막연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회 자료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3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공인노무사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한 고찰이 부족합니다. 이게 가장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학원하고 강사 선택. 학원, 강사, 그리고 교재 선택. 이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부분 빼고요. 일단 노동법만 하면 노동법은 그 1차 과목에서 노동법 1, 노동법 2가 있고 2차 과목에서는 노동법 1, 2가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노동법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오류. 노동법은 양이 많다. 자, 노동법은 양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법 공부량. 자, 노동법 공부량인데요. 노동법은 2차 과목이 1차 과목과 겹치긴 하지만 출제 영역이 틀립니다. 노동법 1차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거의 9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판례가 출제가 되어도 판례의 결론 정도만 OX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로 60점 평균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셔도 좋지만 일단 80점 이상만 맞아주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과목에서 명과 작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민법을 내가 4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 되는 과목을 노동법에서 플러스 20을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차 과목은 이렇지만 2차 과목에서는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 규정 쓰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요. 순수하게 판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건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한 페이지에 22줄 되는 답안지에 대해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답안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을 설득시키는 글을 쓰려면은 그 법리를 정말 꿰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꿰차고. 그래서 이 판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판례 결론뿐만 아니라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까지, 그리고 이 판례 법리가 시작되는 법조문, 그 법조문의 취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잡고, 이게 하나의 소논점입니다. 근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소논점이 아니라 보통 소논점이 3개 정도 들어가요. 그 세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판례 법리가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자유롭게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 수업에 올해 2차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2차 시험 그 2교시 문제, 노트 문제에서 이게 있었죠. 지부분해의 단체교 당사성 인정 여부. 그거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갑박을박을 하세요. 자,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뭐였죠? 일단 지부분해예요. 개업법적 선정 지부분해고 일단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계약을 가지고서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설립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용자가 그동안 단체 협약도 체결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야, 너네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교섭 당사자성이 없다 해서 교섭을 거부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 거부 원인이 정당한가를 묻는 겁니다. 정당한가. 그러면 사실관계에서 보세요. 제가 그 카페 게시글에 제가 예시답안 올려놓고 어떤 모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법의 노조로 쓰면은 삽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 썼냐면 일단 지부 분해의 법적 성격과 그리고 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성격이 반드시 같지도 않고 반드시 틀리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을 보시면 초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너무 깊은 말을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못 알아들으시면 일단 스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좀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헌법 33조 제1항 규정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되고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그럼 헌법상 단결체나 지부분해나 그 세 가지 요건은 공통돼요. 그렇지만
법의 노조는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위 노조로서 위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논점이고요. 지부 분해는 단위 노조의 위상이 아니라 어떤 단위 노조에 있을 때 그 하부 조직인 지부 분해, 즉 하부 조직에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지부 분해의 당사자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성격은 유사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시답안에 올려놨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정법의 하부지 판례에서 지부 분해를 하더라도 법의 노조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례 문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부 분해가 법의 노조다 이러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부 분해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노조법 18조가 왜 적용되는지 근거로서 지부 분해도 그 헌법상 단결체로서 법의 노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인 간에 적용되는 노조법 규정인 1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다면 출제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주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설립신고 취지가 뭔지를 먼저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설립신고 취지가 설립신고를 마친 법내 노조말을 노동상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거기까지만. 법의 노조까지 장황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법의 노조를 장황에 썼다.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여기 시험에서 특색이 상대평가죠. 표준점수제입니다. 표준점수제. 남들이 그렇게 다 썼어요. 대부분. 그러면 대세인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좀 나무다리 긁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신고의 그 취지까지만 쓰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을 가지고서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독립 판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사자성만 문제가 되는 거고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해당 조직 또는 소속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만 단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교섭 사항이 무한대 있는 게 아니에요. 독집독이 있는 지부 분야라도 단체 교섭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섭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안 검토할 때는 그 세 가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강사님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맥을 잘 못 짚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각각의 판례 법리들을 짜임새 있게 퍼즐을 맞춰드리는 그것을 제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딴 데로 샜는데 노동법 공부량인데 이 노동법 공부량은 실적으로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교재에서 교수님들이 보고 있는 기본서 그리고 강사분들이 쓰고 있는 수험서 이게 있고요. 또 다른 과목과는 특이하게 노동법은 실체법 내용이기 때문에 각종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내린 판례집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실제 이런 판례집을 가지고서 답안지 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험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또 별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례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냐면 판례는 어떤 사실관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판례 법리가 들어가죠. 법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기본서의 경우에는요. 각종 학설들이 들어가고 또 문장이 좀 유려합니다. 그래서 독학하기 쉬워요. 쑥 익혀요.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험서 내용을 답안지에 쓰지는 못해요.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 수험서가 임종일 교수님 그리고 김희성 교수님 이렇게 책 2권 있는데 이 2권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설적 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기본서를 보는 거는 굉장히 지양을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험서 내용은 교수님들 기본서와 그리고 판례의 법리들을 합해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보통 강사님이 써드리는 내용인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수험서 내용 중에 잘못 서술된 내용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라고 보이는 모 책도 잘못된 서술로 써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 자랑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어떤 글이 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제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떤 취지에서 말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아직 일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당신 일타가 아닌데 왜 이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얘기하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저의 어떤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저에 대한 실드를 치는 거지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얼마 안 돼 있으면 제 수험서의 어떤 그 수준을 판단을 못 하세요. 근데 제 수험서는 합격한 노무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전체 흐름을 완전히 꽉 차가지고 책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험서의 경우에는 대신에 가독성은 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혼자 읽기에는 좀 떨어지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강약 조절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 수험서 내용을 보시면은 또 하나 단점이 뭐였냐면 밑줄이 많대요. 밑줄이. 근데 제가 이제 밑줄이 많은 이유는 제가 공부할 때 저는 보통 최소한 정독으로 3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학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1회독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연필로 한번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 한번 더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밑줄은요, 중요하다고 해서 밑줄을 친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될 초벌구입니다. 연필용입니다. 연필용.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을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잡아드립니다. 이거 체크하시라고. 자, 그래서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의 책에 있는 판례 법리가 나오고, 그리고 대법원의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간단한 결론이 들어가는데, 이 판례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판례의 장점은 대법원의 법리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법리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단점은 뭐냐 하면 많은 법리가 중복돼요. 중복되는 법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논점이 나옵니다. 근데 A라는 논점이 사건이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니죠.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또 A라는 논점이 뭐 1번 사건과 2번 사건에서 A라는 논점, B라는 논점, C라는 논점이 나오고, 또 다른 사건에서 뭐 2번 논점, 3번 B 논점, C 논점, D 논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논점들이 겹치기 때문에 판례집으로 볼 때는 내공이 되신 분들만 보셔야 돼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판례집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요해처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실관계 찾아보고, 그리고 판례 흐름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례집은 이 판례집에서 부족한 부분, 특히 논점 정리, 그리고 사안 검토, 이 부분이 대법관들이 있을 때는 뭐뭐한 점, 뭐뭐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나열형입니다. 이거는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로 적절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글발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를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계적으로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논술력만 갖추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교재의 모든 공통점은 판례가 80% 이상이에요. 판례가 80% 이상이다. 그런데 이 판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 하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판례가 중요하다 아는데, 이 판례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저도 노동법에 있는 모든 판례 다 암기 못합니다. 다 암기 못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체포 컨닝해야 됩니다. 교수님도 몰라요. 교수님들도. 근데 수험을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암기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필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백지 내면 안 되잖아요. 백지 내면 안 되니까 최소한 출제가 가능한 판례의 결론 정도, 그리고 플러스 근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중에서 야, 이거는 좀 출제가 유력해, 이거 나올 것 같은 논점이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어떤 그 수험 평석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 하십니다. 교수님들. 뭐라고 거짓말 하시냐? 판례를 그대로 틀 필요 없대요. 판례를 그대로 쓸 필요 없고 판례의 취지만 들어가면 된대.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거짓말이죠? 노무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자, 한 사람은
우리가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은 판례 법리를 대부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나중에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은 판례 법리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계속 복붙해요, 복붙. 그럼 교수님들은 딱 판례 보시면 아, 이거는 어떤 판례다 다 아십니다.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은 판례를 그대로 다 복붙했고요. B라는 사람은 복붙 못하고 자신의 언어로 좀 축약해서 썼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뽑아야 돼요. 상대평가니까. 자, 누구 뽑나요? 당연히 첫 번째죠. 전자죠. 전자가 없고 그리고 아예 판례를 못 쓰신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보다는 이제 그 후자를 우선적으로 뽑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얼마만큼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답 없어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정확하게 그렇게 현출하는 게 맞고요. 다만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파고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어떻게 강약 조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강약 조절을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 더 많이 하고 그게 안 될 때 제가 이거를 좀 쳐준다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쳐주는데 이 판례를 제가 판례 암기 자료를 프린트로 드립니다. 차후에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저도 이거를 좀 멋들어지게 좀 정리해서 이제 뭐 판례 뭐 노트 같은 걸 만들 생각이 있는데 일단 B5 용지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124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백 처리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한 110페이지 정도 내외고 그 정도 내외 판례에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만 6년을 했고요. 올해 이제 만 7년 차인데 아직까지 이 판례 암기장에서 벗어난 논점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랑 어떻게 잡으면 된다? 아, 이장원 노무사 수업 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흘려 듣고 그리고 판례 암기만 무조건 때려잡는다.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연기 1기 때까지 해오시면 2기, 3기 때 답안 작성법, 논점주의 사항 검토는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12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가급적 스캔이지만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론,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를 거꾸로 암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적으로 스캔용은 전체의 한 몇 프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하고 아니면은 판례 근거 정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나왔던 판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영역도 가급적 내진 않아요. 가끔 이제 뒤통수를 좀 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벗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때 시험 문제 출제가 전 문제에 대해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례형. 그러면 자, 보세요. 사례형이 출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논점이 나와야 되고요. 당사자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게 논점 정리입니다. 그거를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항 검토 내용이 풍부하게 나와야 돼요. 갑과 을이 다투는데 갑이 옳다면 왜 갑이 옳을 수밖에 없는지 근거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항 검토예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는 그러한 사항 검토를 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는 어떤 논점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약간의 단문형 스타일의 판례 법리도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처럼 나오지 않고 기존 사례형 문제를 출제가 된다면 판례 법리가 최신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항 검토를 할 수 없는 판례들은 날려도 되는 거죠. 날려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올해 2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판례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한번 볼까요? 복리후생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가 임금성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수업 시간에 판례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항 검토는 안 됩니다. 사항 검토는 안 돼요. 왜? 사항 검토는 실체적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어떠어떠한 점에서 멋멋이니까 멋멋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올해 또 여러분들 또 조금 말이 있는 게 이런 판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소이익 같은 것. 근데 이 소이익 이런 거죠. 해고 효력을 다투다가 정년에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때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것도 사실상 사항 검토를 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글빨로 완전히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단독 25점 문제로 출제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려면은 단문형 판례범위 쓰는 거예요. 단문형 판례범위. 근데 단문형 판례범위를 쓰려면은 소이익에 관련된 일반론을 다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는 그 판례도 굉장히 중요했던 판례죠. 다 강조를 합니다. 모든 강사들이. 그런데 그거를 사례 문제로 자신 있게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판례 범위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판례 한 12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중에서 한 60% 정도, 이 정도만 달달 공부하시면 된다. 자, 이게 노동법 공부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일단 두 과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시고요. 두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경영조직 두 과목하고 노동법 한 과목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동법 양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행정이 있죠. 행정은요. 사실상 행정법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전체 행정법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체 행정법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법 공부량이 굉장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엄살을 부립니다. 엄살 부리지 마시고 연기 1기 때 제가 강조한 판례 정도 제발 따라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법리 정도는 현출할 수 있고, 그리고 3기 과정에서 논점 정리하고 사원 검토 쓰는 스킬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1년만 공부하셔도 생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노동법 실력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약인 거죠. 이게. 자, 과거에 여러분들 고시가 있을 때는요. 이게 있었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수험기간 소위 공부 좀 한다는 그 학벌들 보통 3년 잤습니다. 보통. 1차 하나 합격하는데 2년, 3년 걸려요. 1차 한 번 합격하는데. 그리고 보통 3년이 아니라 잘했을 때 3년. 잘했을 때. 정말 정규 커리로 잘했을 때 3년이고 보통 한 5년 잤습니다. 보통. 1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좀 운이 좀 안 따른다. 10년 공부합니다. 10년.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하실 때 과거에는 3개월만 공부해도 붙었어요. 그분들은 고시 출신들. 고시 공부해서 기본 내공 있다가 격가지로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3개월만 공부해도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사관리 하나만 있으면 됐으니까 고시 공부한 분들은. 근데 지금은 각종 고시들이 다 없어지고 이 공인노무사 시장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 공인노무사 자격증 따고 있으면은 어디는 다 취업되거든요, 요즘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량으로 치면 과거 사실 공부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는 이거 반의 반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반의 반도 안 돼.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반의 반도 안 돼. 옛날 사시에 비하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2차 시험에서 3대1 정도가 적정인데 3대1이 보통 시험은 2차 시험은 3대1이 적정 수준입니다. 3대1이 아니라 12대1이에요. 12대1.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분들이 12대1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이냐? 표준점수제입니다. 전과목 표준점수제. 이거 굉장히 문제 많아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전과목 표준점수제 이거 바꿔보도록 노력을 해볼 겁니다. 제가 사실 기관에 있으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묘 지읒기준에 세무사는 1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노무사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관일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강사료 지읒기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읒기준을 제가 노무사도 1급 기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과목 표준점수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점수제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유조직을 선택을 했다. 근데 노동경제가 너무 시험이 쉽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봤다. 나는 노동경제학을 처음부터 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출제 난이도를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점수 배점을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공인노무사 시험은 유일하게 전과목 표준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험 제도예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체감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거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모든 무덤에는 뭐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은 진짜 죽으라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옛날에 고시급에 비하면 공부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잡는 방법 1번. 뭐가 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이라는 건요, 반드시 공부량의 기억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다. 또는 일주일 전에 내가 TV를 봤다. 일상을 기억해보세요. 일상 기억. 일상 기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치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전에 아침밥을 먹었는데 그때 아침밥에 먹었던 반찬이 뭐였는지, 찌개가 뭐였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때 집에서 이제 국미체라니까 너무 세대 차이 나긴 하는데 푸시업도 좀 하고 이렇게 몸풀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운동 안 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팔굽혀펴기도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거 있죠. 또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 학력이 중요하냐? 학력 중요합니다. 학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두뇌 활동을 했는가가 의미하는 거예요. 두뇌 활동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이 좋다는 말은 중고등학교에 그만큼 두뇌 활동을 했고 아직 머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뇌세포가 근육이 살아있는 거고, 만일에 학력 수지가 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두뇌 활동이 지금 원활하지 안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두뇌가 활성이 안 됐어. 그러면 그 활성화되기 위해서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냐면, 야, 합격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를 뚫어야 돼. 근데 이 높이가 얼마 안 돼. 어차피 해서 이런 거죠. 좀 세게. 어차피 당신이 이렇게 해서 떨어질 바에는 죽으라고 해서 한번 떨어져 봐. 힘들어도 죽으라고 한번 떨어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이 1년을 더 할지 생각을 해봐. 저는 이런 주의였습니다. 왜? 제가 소위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좀 시간도 좀 많이 잡아먹고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약간 무시를 해가지고 전력 질주를 안 해가지고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제가 금방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몇 년을 허비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푸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거죠.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10개도 못 하잖아요. 야, 너 100개는 해야 돼. 지금 죽으라고 100개 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100개 하고 100개 하고 계속 100개 시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퍼져버리겠죠. 하다가.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합격을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 여기 내공을 찍어줘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점에. 2기 되고 3기 되고 여러분들이 초시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부분 여러분들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운동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팔굽혀펴기 하나다, 두 개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두 개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나 올리고 합니다. 어느 세월에 100개 찍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푸시를 해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과거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2차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유예 이상이신 정말 많은 몇천 명의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내공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연기 때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니까 이만큼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안 했어. 법 하나도 몰라.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강사 이만큼을 알렸어. 이만큼이 다 이해가 돼.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만 알려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정말 정신전력을 이만큼 알려줬더니 돌아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그 연기 때부터 과하게 푸시를 하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이제 지금은 좀 깨닫고요. 그래서 연기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하고,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열심히 또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력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뭐다? 체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거 안 해. 이 체력 테스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 주변에 진짜 머리가 제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전국 1등을 찍은 친구가 2명이고 선배가 1명 있고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아인슈타인이 날밤을 새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눈에서 빛이 난다 하잖아요. 제가 살면서 진짜 그런 친구 딱 한 명 봤습니다. 네, 지금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 검색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과거에 사식 공부할 때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간을 독서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한 2-3시간 자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요. 자, 퀴즈. 그 친구가 사실을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 단기예요, 단기. 사람인 이상 그거를 1년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필 받을 때 그렇게 한 2-3달 공부합니다. 그렇게 2-3달 공부하고 이제 노는 거죠. 딴 거고 막 놉니다. 근데 타이밍이 뭐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러닝 타임이 있거든요. 그 러닝 타임을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담이었는데 다시 본론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시 공부를 할 때 어떤 룰이 있냐면 하루에 정독으로 7시간을 평균 1년 공부를 하면요, 못 붙는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7시간 정독으로. 그런데 주말에 우리가 놀잖아요. 주말에 노니까 그 주말에 노는 시간 빼고 또 하루는 우리가, 여러분들 노동법을 배우시다 보면 그 주휴일이라는 게 있죠.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해서 일을 하면 하루 쉬잖아요. 예,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만 공부를 하면 못 붙는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8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12시간, 13시간 공부했다?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책 덮고 너 12시간, 13시간 동안 공부한 거 말해봐. 그럽니다. 12시간, 13시간 앉았는데 말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공부한 거예요? 학대한 거예요, 학대. 학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테스트는 뭐냐 하면 내가 러닝 타임을 얼마나 잡을지,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쉴 때 해서 공부 시간, 그리고 리프레시 시간을 짜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정말 머리 좋은 놈인데 전국 1등 했던 놈인데 3개월 이상을 공부를 못해서 사시 합격 못하고 대신에 로스쿨 나왔을 때 로스쿨 1회 졸업생입니다. 자, 이거를 기계적으로 짜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고 얼마나 쉴지 이거를 짜고요. 일종의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타임 스케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건 1일이면 이제 주별을 짜야 돼요. 주별.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며칠간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지금 오늘은 좀 쉬고 리프레시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요이 땡 해가지고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전력 투구를 했을 때 자기 그릇을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남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 그릇에 맞춰서 하고 여기에 맞춰서 러닝타임을 키워나가는데 그 목표치를 어떻게 한다? 한 타임에 여러분들 집중 공부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공부 여러분들 최소가 1시간. 최소 1시간이고요. 몇 분까지 간다? 100분입니다. 이게 왜 100분이죠? 여러분들은 2차 시험 보는 시간이 100분이고요. 그리고 성인인데 10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줘야지. 그리고 보세요. 이 100분을 공부하고 책을 딱 덮죠. 그러면 여기 리프레시 시간이 있죠. 이 리프레시 시간 동안에 내가 100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뭘 공부했지? 머릿속에 때려보세요. 머릿속에 때렸는데 기억력이 안 나. 심각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사람들 항상 그래요. 제가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두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두뇌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쪼개는 거예요. 100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거 테스트가 안 돼. 그러면 한 달 동안은 30분 단위로 쪼개봐요. 30분 공부하고 내가 30분 동안 뭐 했지? 생각해보고. 만일에 그것도 어렵다면 10분 단위로, 아니면 책 한 페이지 단위로, 아니면 한 장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거는 이 공부 테스트, 그리고 머리 테스트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책 1회도 가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회독수에 관련돼서 또 오류가 있는데, 회독수 보통 30회독 한다고 합니다. 30회독 합격합니다. 30회독 하는데 합격 못하면 그건 바보죠. 자, 여러분들 연기부터 GS 3기까지 수업을 따라가는데요. 수업 시간에 저랑 아이 컨택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초집중해서 수업 따라보신 분 6년 동안 단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 실강 수업에 1회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습은 1회독 가능하겠죠. 복습은 10시간 1회독 가능합니다. 자, 예습 거의 못 하십니다. 예습 거의 못 하세요. 자, 그렇지만 현장 학습, 복습, 예습 이거를 다 원활하게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연기 1기당 3회독이죠. 6회독입니다. 6회독. 6회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 덮고 답안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절대 못 씁니다. 자, 그러면 2기하고 3기는 이제 모의고사 커리가 본 배점의 50% 시험을 보죠. 노동법은 75점. 그리고 3기 때는 100점 시험을 보는데, 자,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과 예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서 3 곱하기 4니까 12회죠. 그리고 커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공이 되시면 시험 보기 직전에 3회독에서 5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메인으로 따라갔을 때 맥심이 15회독입니다. 15회독. 15회독 못해요. 아셨죠? 10회독만 제대로 하셔도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회독수에 여러분들 의미 갖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남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머릿속에 남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대표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딱 덮고 머릿속에 남은 게 있죠? 그럼 하루에 잠자기 전에 또 눈을 감고 내가 오늘 뭐뭐 공부했지? 머릿속에 때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 성실은 해야 되지만 이게 우직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쉬고요. 공부 안 되는데 왜 책상에 앉아 있습니까? 학대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다만 일어나서 내가 아까 말했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리프레시. 한 예로 저는 이제 리프레시 할 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갔습니다. 코인 노래방. 근데 노래방을 가면 노래 한 4곡 정도 부르면 이제 목이 아프죠. 그리고 코인이 떨어지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게임은요, PC방은 배가 고플 때까지 게임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에게 제일 적합한 리프레시를 찾아야 돼요. 리프레시가 없이 시험 공부한다.
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아니,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일하면 30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라고 하고 주일도 주고 연차도 주는데 수험생들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원 강사 교재 선택인데요. 했던 부분이 좀 많이 겹칩니다. 학원, 프라임 학원이죠. 자, 여러분들 프라임 학원 오실 때 이제 노동법이 조금 물음표가 찍히시는 분 많습니다. 물음표가. 자, 그런데 뭐 다른 노무사 강사님들도 업력이 많이 되시고요. 뭐 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제가 제가 합격이 2014년 합격했고요. 2015년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 7월부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북시원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요. 거기 4층에 흑판 칠판이 있는 회의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글을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판례 특강을 제가 그 학원이 아니라 카페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5회차 그리고 2회차 하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추석 때 10회차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가 인기가 더 좋았어요. 강사가 아니고 그냥 합격생이 하는 판례 특강인데 인기가 더 좋아. 이해가 안 돼요.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예를 들어서 따끈따끈한 합격생이 한다. 조회수가 어마무시합니다. 합격생들이 따끈따끈해서 그분들이 합격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사 말을 믿으세요. 강사 말을. 예. 이게 있고, 그리고 이때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 10명 됩니다. 나중에 다 조회해봤더니 다 합격하셨습니다. 물론 제 수업을 그 이후에 들어서 합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판례 특강 들으신 분들 다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법리만큼은 정말로 자부합니다. 타 강사님 혹시라도 수업 들으시다가 제 OT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있다. 뭐든지 가지고 다 오십시오. 제가 즉답 다 가능합니다. 타 강사님들이 설명 좀 애매하게 했다. 다 가져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그 방문가에서 처음 입문을 했고, 그리고 프라임 법학원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베리타스에서 했었는데, 이때 방문가가 사실 이제 변방이죠. 근데 지금 방문가 출신들도 합격생들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신림동에 넘어와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은 2015년도부터 올해 시험 말고 2020년까지 숫자는 많진 않지만 매년 합격생 배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구심 갖지 마시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제가 아까 그 노동법 요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회가 있는데 제가 원래 책 개정 작업은 매년 12월 말에 합니다. 원래 12월 말에 해서 일기커리 때 제가 책을 교재를 내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연기 수험생보다는 일기 수험생들이 더 많거든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떨어진 분들이 유입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다수분들이 볼 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책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원가의 흐름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 보통 연기 때 책 개정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기 때 개정 작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기관에서 좀 빡세게 일을 하다 보니까 책 개정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고는 다 넘겼는데 지금 편집 과정이 있어서요. 한 일주일 정도, 평일반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원고 프린트물로 조금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례집이 있는데요. 판례집이 판노로 푸는 노동법이라는 판례집이 있어요. 2판까지 나오고 지금 이건 현재 절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12월 말에서 아니면 1월 초쯤에 책 전면 개정 작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그 강의할 때는요, 이거 별도로 판노책을 내진 않고 그냥 프린트물로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1기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 판노도, 판례집도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너무 벅차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빼고 개정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 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판례집 정도,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집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노무사 시험이 표준점수제로 돌아가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보다 좁게, 보다 적게, 보다 쉽게 계속 컨셉이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인노무사로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수습 들어가잖아요. 뭐 하나는 안 가르쳐줘요. 바로 뭐 하시라고 던져주는데 그걸 못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이제 수습처를 받는 그 노무법인들이 많잖아요. 공통사항이 그래요. 노동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대요. 수험생들이, 학교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되신 분들은 판례집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요의 책 보시면서 판례집을 짬짬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례집인데요. 사례집은 제가 산호라고 할 겁니다. 사례로 푸는 노동법. 그래서 GS 2기, 3기 과정에서 제가 모의고사 많이 지금 거의 다 누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노무사 카페에서요, 매년도 풀답안을 올린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문하고 나서, 그래서 14, 15, 2016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요, 제가 매년 그 노동법 풀답안을 올리는데, 풀답안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집도 지금 대부분 다 기출 논점이에요. 기출 논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봐서 10개년 기출집,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례로 푸는 노동법 책을 출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요즘에 찾고 있는 서브노트. 여러분들이 변하지 못하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저 서브노트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공부는요. 책이 많으면 안 돼요. 모든 책이 한 권으로 단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요의-책, 판례집, 사례집으로 다 단권화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쓰면 돼요. 그리고 서브노트 필요 없습니다. 서브노트가 뭐죠? 결국 가서 이거를 각각을 뼈만 추려놓은 게 서브노트잖아요. 그럼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빠지지 않은 모든 책에 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해가지고 중요한 뭐 포스트잇 붙여 형매치라고 해서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쉽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셔도 합격합니다. 왜? 운이 좋게도 공인노무사 시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표준점수제를 도입한 상대평가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모든 고시급들 시험들은요. 2년, 3년 공부하는 시험에서 100페이지 이거 달달아 공부해서 암기해서 합격한다?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가 볼 땐 필요가 없어요. 책을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여러 번 하고 1000페이지 되는 거, 700페이지 되는 거 여러분들이 10회독만 제대로 정독해 보세요. 뼈 다 발라집니다, 스스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서브노트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간도 때려쳤고 남는 시간에 서브노트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서브노트를 일단 목표는 1기 때 나가는 건데 1기 때 못 나가면 2기 때라도 일단 서브노트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례 암기자료 있죠? 지금 현재는 판례 암기자료로 프린트로 나갈 건데 이 판례 암기자료도 자, 욕심이 지금 너무 많네요. 출간해서 이렇게 책이 너무 많아. 판례 암기자료도 제가 출간을 좀 고려해 볼게요. 좀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스타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 (333) 공부법입니다. 333 공부법.
이거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못 따라 하시더라고.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333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르는 친구가 없어. 그게 어렵나 봐요. 자, 첫 번째 3은 뭐냐면요. 가장 쉽죠. 가장 쉬운 거니까 이건 가장 쉽지만 실적으로 3을 다 못 채우니까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첫 번째 3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눈으로만 공부하죠. 눈으로만 쭉 신문 읽듯이 보죠. 저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 머리였는데 눈으로만 보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애 하나 있다. 제가 그 수학 강사, 저도 이제 고시 공부 좀 많이 하고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좋은데 취업은 안 되고 어설픈데 취업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이나 한번 볼까? 제가 그랬죠. 공인노무사 시험 무시해서 제가 헤맸다고. 공인노무사 시험 한번 볼까? 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정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수학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과 수학은 못 치고 그래서 초, 중, 그리고 고1 선행까지 했는데 개 중에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눈으로 다 그냥 눈으로 풉니다. 눈으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수학 센 해법 여기 난이도 그 C급 난이도 이런 것들 1분도 안 돼서 눈으로 뚝뚝뚝 해서 다 풀어버려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뜨악했죠. 근데 눈으로만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이 1시간 공부하고 6또는 100분 공부하면요. 진이 다 빠져야 됩니다. 눈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입. 입으로 딸싹딸싹 하세요. 소리 내면 옆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으니까 포스트잇 날라오니까 그냥 속으로 딸싹딸싹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쓰면서. 그리고 이 손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은 이 필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쓰라는 말은 정자로 다 또박또박 쓰라는 게 아니라 흘려라도 뭐라도 쓰는 척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방언 기도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막 뭐라 얘기하는데 남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근로자 쓴보다 이게 저는 근로자라고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미친 짓이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눈으로 읽고 그리고 입으로 딸싹딸싹 하고 그리고 손으로 써봐라. 키워드를 써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시험 공부에서. 1차에서도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해. 게을러.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은 해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조금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들어요.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고요. 그리고 복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습까지. 근데 예습은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습이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목차 정도라도. 그러니까 전범위를 다 풀지를 못하면은 딱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왜? 최소한 목차라도 보고 이 본 수업을 들어오는 거랑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오는 거랑 수업에 들어가는 집중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 키워드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단순히 육해독해서 2기 때 답안지 절대 못 쓰시니까 2기 때 답안지를 못 쓴다. 근데 옆에 사람은 답안지를 쓴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뭐가 되죠? 좀비가 됩니다. 정신줄을 나가요. 정신줄이.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3입니다. 마지막 3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 머리가 정말 좋지 않잖아요. 딱 보고 모든 거 다 알아요? 안 되죠. 막힌다고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막힐 때 몇 번 도전한다? 3번 도전이다. 3번 도전. 처음에 가볍게 쭉 읽습니다. 이거 뭐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제가 아까 게임할 때 모든 게임할 때 제가 싸마듯이 한다고 했죠?
책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싸움을 해서 잡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딱 가볍게 읽고 막힌다? 이거 뭐야? 다시 정색하고 보고 모르겠네? 집중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통과하면 땡큐. 그런데 만일에 막힌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뭘 한다?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포스트잇. 또는 포스트잇 붙이고 뭐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수험생들이 많아지면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 상태가 좋을 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거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실 때는 제가 제 성격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셉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강사가 뭐라고 하면요. 못 알아들어도 창피하니까 알아듣는 척 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설명할 때. 근데 그 분이 저한테 몰라서 헬프를 쳤어요. 제가 말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시간 낭비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그분이 제가 말한 거를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푸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더라고요. 근데 부담은 가질지언정 어쨌든 본인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성격이 그런 성향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최단기로 합격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1절만 하고 2절, 3절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회신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 주신 분은 손해예요. 왜? 못 알아들었는데 보기만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러분들 세 가지 측면,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저 어떤 성향이라던가 수업 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강의 평가서부터 한번 볼까요? 강의 계획서부터 볼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노동법 기초 입문 특강을 반드시 수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했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OT 강의 끝나고 나서 들으시고 나서 다른 강의 듣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찾아서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 양력인데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 졸업했고 과거 이제 사법고시 공부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법학 재반 일반론을 좀 많이 꿰차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만 젊으면은 저도 이제 로스쿨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로스쿨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큰 관심이 없지만 법리 자체만으로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일정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연기 커리가 한 22강에서 한 24강 정도인데 지금 프라임이 26회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6회로 잡힌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시험들을 보시면은 1차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2차 과정에 들어옵니다. 근데 유독 공인노무사 시험만 1차 커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커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에서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강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학원 차원에서 커리를 좀 늘려가지고 26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시간에 덜 쫓기고 말 속도도 좀 편안한 속도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침 부분 보시면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오타가 좀 있네요. 이제 수업 시간이 2시부터 5시 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 장짜리 자료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판례 암기 자료. 이 판례 암기 자료를 이제 좀 다듬어가지고 가로넣기를 이제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가로넣기 테스트를 볼 건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뭐 한 장, 두 장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진도 나간 양이 많아지니까 판례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진도 범위에 따라서 그 세타임이 판례로만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어요. 그러면 판례 테스트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1시 반까지는 착석하셔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판례 정도는 좀 기억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목표를 보시면요. 저 수업은 연기 1기 때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인데요. 다른 강사님들도 다 리걸 마인드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예,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법리 자체만은 제가 정말 신림동에서 탑이라고 제가 자부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수업을 따라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고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입니다. 여러분들 공인노무사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컴퓨터 두드리거나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투영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제가 답안 있을 때 이런 분들 많아요. 특히 사안 검토할 때 대법원은 뭐뭐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대법원 입장에 따를 때 뭐뭐이다. 참 바보 같은 답안입니다. 아셨죠? 대법원이 이러니까 이렇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법원이 이렇다가 아니라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이거는 법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법 몇 조가 뭐 이러니까 뭐뭐시다가 아니죠. 노동법 몇 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간접화법이 아니라 직접화법입니다. 뭐뭐이니까 뭐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즉 다시 말하면은 모든 법리를 여러분들이 여러 문구들로 만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교수님들이 엮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전체 판례 법리를 각각 퍼즐 조각이라 생각하시고 이 퍼즐 조각을 던져주고 야 이런 유형을 한번 맞춰봐. 여러분들 7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애들 노는 거 7교? 7교 퍼즐이 있는데 각각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 몇 년 동안은 공인노무사 수험생 중에 그런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연기 1기 때 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제가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강의 특징인데 제가 또 하나 제 수업이 그동안 어렵다고 했던 그 내용을 제가 되새김질 해보면 저는 같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3번, 4번 해드립니다. 자, 왜 3번, 4번이냐면 전체적으로 판서 설명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다 훑어줍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책 교재를 가지고서 책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신 분이 있는데 저 경우에는 전체 판서 설명을 다 하고 큰 그림을 아웃라인을 먼저 거시적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해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다 봐주고 그리고 판례 암기를 또 별도로 이렇게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온지를 보면서 제가 좀 조절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 있는 두 문자 제공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했던 두 문자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에코학습법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현장 암기시킨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기 과정은 우리가 커리가 26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례에 대해서 제가 현장 암기는 못 시켜드리지만 최소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스토리 있는 두 문자만큼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일 쪽지 시험을 통한 핵심 사항 체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은 2시가 아니라 1시 반입니다. 1시 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날 때 짬짬이 들어주시는 것 이것도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시간을 잡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듣기 30분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강 수업을 듣는다는 그 입장에서 판례 테스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 쓰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책 내용 그냥 사진 찍고 그 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요. 이 진도표는 우리가 형식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그냥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매번 그 다음 진도 한 어느 정도 나갈 것 같다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10분 쉬시고 본 수업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